특수 강도가 신고되면 너는 꼭 여경 불러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결정권자라면은 일단 저는 통합채용 폐지를 하고요. 적정 비율로 돼야 된다는 차례. 통합채용을 빨리 한 만큼 돌려놓는 것도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의 베테랑 신광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의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가장 좋은 토론 파트너 김진배 변호사님을 모셔놓고 조금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어려운 자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배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금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제가 발언 수위를 조절 잘 못하면은 유튜브 폭파될 수 있으니까 잘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이제 통합채용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루어졌고 실제로 조금 뭐 문제나 이런 논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이제 가장 그 영상 중에 악플이 많이 달려 있는데 악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심도 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나 주제를 좀 대충 정했냐면요. 오늘 점심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산 지역의 순경 공채에서 여자가 더 많죠. 그렇죠. 이제 남경보다 여경이 더 많이 선발되었다. 이런 얘기가 밥 먹다가 나와가지고 놀랬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됐냐. 아무리 통합 채용이라지만은 여경이 더 많이 채용이 됐냐. 그것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신강호 변호사님이 일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이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역주행하고 있다는데 악플도 많이 달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었죠?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요약하면 이게 전달이 잘못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 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시는 분의 착오일 수도 있는데 앞에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통합채용은 반대한다는 뜻이었고요. 저는 일정 정도 비율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고 다만 제가 경험한 그 여경분들의 역량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잘 하셨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고 제가 간접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진짜 최악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걸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고 이 물리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물리력이 여성분들이 당연히 취약한 게 맞고 그분들이 취약한 걸 넘어서서 피체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식이 어찌 보면 좀 약할 거라는 그렇죠. 인식 때문에 사실 더 공격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무용론이라는 게 너무 밈처럼 광범위하게 있을 건 아니다. 꼭 물리력이 중요하지만 물리력이 아닌 분야에서도 여경들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취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 스윗 한남이 돼가지고 스윗 한남. 맨날 댓글 보면 아이고 스윗하다 화이팅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강호 변호사는 그렇게 스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해명하는 것도 싫지만 솔직히 조금 억울한 거는 제가 뭐 20대 초반에 이제 여자 동기들이랑 이런 걸로 토론할 때도 저는 여성도 징병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스윗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댓글이 주를 이룬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또 뭐 다른 기억나는 악플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뭐 특수 강도가 신고되면 너는 꼭 여경 불러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그쵸. 그러면 제가 한번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와이프가 신체 수색을 당해야 될 때 꼭 남경 불러달라고 하신다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문제의식은 분명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유의미한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러면 주제는 뭐 여경 무용론에 대한 뭐 전반적인가? 전반적인 이야기. 어쨌든 통합채용은 우리가 다 반대한다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경찰 내에서 여경들을 많이 만나지만 딱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는 거는 대부분 지역 경찰. 그렇죠. 왜냐면 물리력 사용도 많고 실제로 여기에는 신임 여경들이 많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력이 부족하고 조금 적극적인 액션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과연 지파의 여경이 몇 프로가 적당하냐? 그리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뭐 악플 좋은데 실제로 그러면 몇 프로여야 되나? 진짜 제로를 원하는 건지 그거를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일단 신강호 변호사님도 지파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저는 울산 삼산지구대라고. 굉장히 바쁜 데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뭐 한 10년 전인데도 팀원 한 팀당 13명? 13명. 수사차가 몇 대였어요? 4대에 여분 한 대였던 것 여분 같아요. 한 대까지. 그러면 신강호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적정한 여경의 수 한 팀에 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근무했던 12명이었나? 아니 하여튼 12명 정도로 칩시다. 팀장님 포함해서. 네. 12명이면 저희는 한 명 있었고요. 한 명. 한 명이었을 때 이게 인원수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2대2로 이렇게 맞닥뜨릴 사안이 잘 없더라고 한 게 저희는 그 기동 순찰 때까지 해서 당시에 뭐 집폭 있고 이러면 진짜 5대씩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다고 봐요. 엄청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2대2 대치 상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인원이었을 때는 여경이 저는 2명까지도 충분히 괜찮다고 2명까지? 생각해요. 실제 근무 느낌으로 봤을 네. 때.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 지파에서 한 이제 3년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길게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마산 동부경찰서의 합성지구대라든지 뭐 양덕지구대, 그다음에 상계파출소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치안 수요가 제일 많았던 합성지구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팀에 10명에서 11명, 팀장님 포함해서 그리고 또 자원근무라고 하죠. 다른 팀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는 형태의 야간 자원근무자들이 2명에서 3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팀 실제 근무자들이 한 13, 4명 정도 된다고 보고 당시에 저희 팀원의 여경 수가 2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팀원 기준으로 여경 2명이면은 절대 뭐 여경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소신껏 발언하는 거지만은 한 3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 그 팀 구조. 그 팀 구조였다면 3명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여경인 것도 그렇지만은 어떤 여경분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할 수 있죠. 당시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여경분들이 굉장히 에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자면 3명 정도, 비율적으로 따지면 2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주제를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지파의 여경이 아예 0명인 거는 괜찮다고 보세요? 아,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물리력 행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경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남성을 따라오기 힘들죠. 근데 지파의 업무가 물리력 행사와 관련돼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여경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이분들이랑 면담을 할 때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확실히 여경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여청에 있을 때도 많이 네. 느꼈어요. 네. 제가 물어보면은 저는 진짜 틱틱대지?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피해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저를. 그럴 수 있죠. 왜 저보고 계속 화를 내냐고. 그건 본인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진짜 화를 낸 적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개인의 문제가 근데 이제 있겠지만 이미지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남경분들이 그 경찰 제복을 입고 피해자분들한테 어떤 피해 진술을 받게 되면은 되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한다는 측면에서 여경분들이 확실히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수한 경우겠지만은 여자 화장실에 어떤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여자 화장실 내부를 수색을 해야겠죠. 수색해. 당연히 남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경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안에 이용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남경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경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뭐 여자 탈의실, 여자 화장실, 여성 신체에 대한 수색도 있고. 여성 그렇죠. 여성 피의자들을 수색을 할 때 네. 여경분들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신고 내용 중에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정신 이상이 있는 여자분께서 발가벗고 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런 그러면 우린 다 피해야 돼. 남경들이 손도 못 대. 경찰관들이 진짜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고소당하면 피곤하잖아. 다들 이제 되게 수업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지구대 내부에 있는 모포 같은 걸 다 모아요. 그거를 이제 덮어주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검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여경분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뭐 제압은 아닌데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 조치를 할 때 여경분들의 조력이 뭐 거기도 해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 유흥가 쪽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야한 옷을 입고 앉아 있거나 막 속옷 다 보이고 토하고 아, 그렇죠. 묻어 있고. 그렇죠. 근데 토가 만약 여기 묻었어. 그럼 닦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닦네. 쉽지 않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를 하다가 여경 빨리 종원해서 해서 옆 지구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예. 실제로 이거 있는 사례인데 제가 지파에서 근무할 때는 한 팀에 여경분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휴가를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에서 부르러 온다거나 불러오는 혹은 경우 있죠. 경찰서에서 당직을 쓰고 있는 여경이 나올 여경을 때도 불러가지고 신고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파 업무라고 하면은 마치 뭐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시비 붙어서
싸울 때 경찰관이 가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런 물리력 행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렇진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영명으로 근무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안 수요라는 게 꼭 다 남자만을 물리력만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영명으로 만들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무슨 문제 제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저희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물리력 사용에 있어서 치안 여러 가지 수요 중에 물리력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여경들이 확실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식하시죠. 당연하죠. 저도 그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왜냐면 실제로 그때도 말했지만 그 여경분이 막 UFC 선수다, 유도 선수다 하면 또 듬직하죠. 드물죠. 그런 분들은 뭐 빨리 형사과에 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여경분들은 조금 내근이나 빨리 옮기기 때문에 뭐 육아휴직을 쓰거나 그렇죠. 대부분 신인 여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 물리력이 약한 여경들과 함께 타는 건 부담이긴 해요. 굉장히 부담이죠. 굉장히 부담이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여경 자체가 물리력이 약한 거 말고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 국민, 시민 당사자가 여경을 보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게 딱.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주치자든 어떤 피의자든 경찰관이 어떤 덩치의 경찰관이냐, 남성 경찰관이냐, 여성 경찰관이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요. 자기들도 간 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막 덩치 이런 경찰관들 가면은 맞아요. 아주 온순합니다, 맞아요. 피해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실제로 여경분들과 어쨌든 2인 1조로 순찰차를 같이 타야 되게 되면은 그런 상황을 우려해가지고 여경과 함께 순찰차를 타는 걸 꺼려하시는 고참 주임들도 제법 있으시죠. 네, 있죠. 현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좀 혐오성 발언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10년 전이니까 네. 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하셨던 그 고참 주임님은 신고 가서 안 내려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사람 바이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경이 물리력을 사용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같이 가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한다. 그게 꼭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사회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제 생각에 네. 영명일 수는 없는데 조금 불리한 건 맞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전제로. 그러면 지금 저한테도 댓글 달거나 자주 밈으로 나오는 게 나는 특수강도 신고했는데 여경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전제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 네. 두 가지라고 봐요. 네. 그런 예를 들면 특수강도 신고가 있다. 그 예로. 그러면 사전에 신고 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죠. 당연하죠. 그 112 신고 시스템상 네. 사건 종류별에 따라서 뭐 코드도 붙고 붙죠.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네. 붙고 대략 어떤 내용의 신고인지 이제 뭐 주치 신고인지 뭐 폭행 신고인지 도박 신고인지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대략은 알죠. 대략은 알고 네. 생각보다 특수강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도 코드를 더 넓게 잡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사전에? 제가 볼 때는 한 85%, 90%? 저도 80% 넘는다 보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여경이 묶여있는 순찰차가 있다면 네. 다른 순찰차를 보내도 돼요. 팀장이 판단하에. 같이 보내도 되고. 네, 둘이 같이 보내도 돼요. 보통은 같이 보냅니다. 그쵸. 그래서 압도적 물리력이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딱 한 번 갔는데 가서 예상치 않게 물리력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단순 주치자 신고인 줄 알았는데 주치자가 갑자기 공무집행방해를 한다. 네, 공격성을 띠거나 공격적으로 뭐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 문제는 언제까지가 해결이 돼야 되면 바로 지원 요청해서 지원이 올 때까지의 그 물리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도망도 못 가게 다 컨트롤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경이 훈련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여경이 무용하다고 얘기해버리면 지구대의 여경을 영능 만들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경이 완전 무용하다라고 돼버리면은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다 추려보면 어떤 상황에 갔는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좀 위세를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의 대처는 당연히 빨리 지원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팀장님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옆쪽에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그럼 그 상황에서 여경이 밀리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난경이 있으면 더 좋다? 뭐 다 동의해요. 근데 100%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야. 그렇지 않나? 맞죠. 그런데 그러면 니는 신고할 때 여경을 요청해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나간 거죠. 예.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토론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논점을 좁혀 나가다 보면 명제를 정확하게 정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해야 된다고요. 그쵸. 생각보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냥 특수강도 네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더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하시는 그런 분들도 특수한 어떤 사례에서는 역영이 더 강점을 가진다는 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분명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인데 이런 분들 상담할 때. 네. 실제로 조언 요청을 많이 해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계셔보시면 맞아요. 옆 지구대에도 필요하면. 근데 계속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아주 우발적인 물리력 행사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물리력 행사 상황에서 역영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저는 뉴스 기사가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예. 뭐 인천 사건도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거기 남경 2명이 갔으면 달라졌을까도 한번 고려해봐야 돼요. 맞아.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것도 그래요. 그거는 왜냐면 거기 남경이 계셨던 실제로 것도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완전히 치환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경이 미스가 있었다면 무전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여경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아예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없애는 게 좋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제가 좀 뭐 옹호를 해보자면은 저도 근데 조심해야 예, 돼요. 저는 개인적인 발언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여경분들이 매우 좀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 제가 느낄 때는 그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약점을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자기들이 좀 약한 물리력 행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자기들이 조금 공헌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공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 팀원분들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 바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경찰서 임기할 때 뭐 서류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하려면 훨씬 근데 열심히 하거나 만약에 그런 걸 안 하는 그냥 소극적으로만 있는 여경이 있다면 그 부분은 그분의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뭐 여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 사회생활 못 하시는 거고 자기가 뭔가를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점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더 좀 얘기를 조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어쨌든 통합 채용을 하게 되면 여경분들의 어떤 비율이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여경분들이 30% 이상 뽑히게 되면은 결국은 지파 외에 뭐 다른 부서들 뭐 수사든 이런 부서들로 여경분들이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네. 근데 또 최근부터 이제 계속 내부적인 그런 행정 업무들은 다 행정관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내금 부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경분들끼리 그 내금 부서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암투, 치열,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한정된 재화를 어쨌든 그렇죠. 경쟁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앞으로 나중에 장래 우리 경찰 조직에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걱정은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희도 어쨌든 저희가 바라본 1인칭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은 많을 거라고 해요. 네. 근데 결론은 내줘야 될 것 같아. 결론 필요하죠. 그래서 김진혁 변호사 생각할 때 지금 통합 채용의 문제랑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제가 만약에 어떤 결정권자라면은 일단 저는 통합 채용 폐지를 하고요. 여경 선발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미 통합 채용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돼버린 거 아닐까요? 가역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통합 선발을 채용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답이 없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저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통합 채용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에서 좀 놀랬고요. 경찰이 그런 건 좀 빠른 것 같아요. 여경의 적정 비율이라는 거는 지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여경들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더 선호하는 부서가 있죠. 여청에는 한 명씩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무조건 그래서 있어야죠. 그런 걸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 비율로 제한해야 된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아마 저도 30%를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고 저는 가역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시정을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뭐 체력 기준 하나 바꾸면서 통합 채용했다고 해서 통합 채용을 빨리 한 만큼 돌려놓는 것도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데 프리스타일로 한번 얘기해봤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댓글에 있어요. 뭐 얼마나 해봤냐 네가 지파 20년 계셨던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정책을 지파 20년 하신 분들끼리 정책을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쵸. 그게 아니라 여러 시각이 있을 거고 정령 원하지 않으시면 유튜브를 끄세요. 제발. 그리고
조금 왜 이거를 다시 한번 AS를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논점을 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겉으로만 비판하잖아요. 예, 어찌 보면 일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같이 얘기해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할 겁니다. 아주 차이가 나는 건 아주 일부분일 거거든요.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의식은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건전한 토론을 한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겠지.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를 가지고 또 너무 지나친 어떤 욕설이나 뭐 비난보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저도 어쨌든 댓글을 읽어보고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그런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괜찮을 것 그러니까 진짜 토론하고 싶었어요. 같아요. 근데 이제 기호보다는 논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